당신 그 돈 안 보내면 우리 어머니 굶어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여자가 이혼 도장을 찍고 난 뒤 가장 먼저 들었던 말은 미안하다는 사과도 고생했다는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매달 꼬박꼬박 붙이던 50만 원, 그 돈이 끊길까 전전긍긍하는 비겁한 남자의 목소리뿐이었죠. 안녕하세요.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지혜를 전하는 그래놀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의무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엄마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내 입에 들어가는 밥보다 식구들 숟가락에 반찬 하나 더 얹어주는 게 마음 편하고, 내 옷 한 벌 사는 건 손이 떨려도 시댁 식구들 선물 사는 건 당연하게 여겨왔던 세월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가슴 한편이 묵직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생을 착한 며느리, 헌신적인 아내로 살았지만 결국 빈 껍데기만 남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자신을 되찾게 된 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서 혹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누군가를 위해 맹목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에너지가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 번쯤 멈춰서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 영숙 씨, 가명입니다만 편하게 영숙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영숙 씨는 24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3남매 중 장남이었고 홀로 되신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형편이었죠.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니까 당연히 내 가족처럼 챙겨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맞벌이를 하면서도 시어머니 용돈은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고 시동생들 대학 등록금까지 보태주며 그야말로 집안의 기둥 노릇을 했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당신밖에 없어. 내가 나중에 다 갚을게. 우리 집 일으킨 건 다 당신 덕분이야. 그 달콤한 말 한마디가 마취제라도 된 것처럼 영숙 씨는 자신의 청춘이 닳아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돌아와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면서도 시어머니가 아가, 네 덕분에 내가 산다라고 하면 그게 보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 뼈저리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자 영숙 씨의 희생은 그 집안 식구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공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매달 1일이면 어김없이 시어머니 통장으로 5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맙다던 시어머니도 나중에는 일일 오전에 돈이 안 들어오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가, 무슨 일 있냐? 왜 알람이 안 울리니?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동생이 사업을 하다 빚을 져도 시누이가 이사를 가야 해도 그 모든 부담은 은근슬쩍 장남인 남편에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뜰살뜰 돈을 모으는 영숙 씨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요.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서로 돕고 사는 게 인지상정이니까요. 하지만 영숙 씨가 무너진 건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배신 때문이었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정작 자신은 화장품 하나 제대로 못 샀쓰고 백화점 세일 코너만 기웃거리던 그 시간 동안 남편은 밖에서 딴살림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미팅이다, 지방 출장이다 핑계를 대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질 때 영숙 씨는 그저 남편이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 고생한다고만 생각해서 보약을 지어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시간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고급 식당을 다니고 영숙 씨가 아까워서 벌벌 떨던 그 돈으로 명품 선물을 사나르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날 영숙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게 맞겠네요. 가슴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지난 30년의 세월이 그 치열했던 인내와 희생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겠죠. 이혼을 결심하고 법원 앞에 섰을 때 남편은 뻔뻔하게도 재산 분할을 운운했습니다. 가번 돈도 다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불린 거 아니냐면서요. 기가 찼지만 더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들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지. 그걸 못 참아서 집안을 풍비박산 내느냐. 너처럼 독한 며느리는 처음 본다. 그 순간 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 집안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그저 돈 나오는 현금 인출기였구나. 감정이 있고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버튼만 누르면 헌신과 돈을 토해내는 기계였구나. 법원을 나와 차가운 가을바람을 맞으며 영숙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은행 앱을 켜는 것이었습니다.
매달 1일 시어머니 용돈 자동이체 30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 없던 그 설정을 해제하는 순간 손가락 끝에서부터 찌릿한 전율이 흘렀다고 합니다. 단지 돈 5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동안 그녀를 올가매던 사슬을 끊어내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일일이 되자마자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아가, 폰이 고장났나 보다. 입금 문자가 안 온다. 영숙 씨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목소리가 이제는 남의 일처럼 아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죄송하다며 지금 바로 보내겠다고 허둥댔겠지만 영숙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런 문자 갈 일 없을 거예요. 아범이랑 저 끝났잖아요. 이제 그 집 식구들 챙기는 건 아범 몫이지 제 몫이 아닙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사람 도리가 아니다.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했는데 배신감이 든다. 딸처럼 생각했다니요. 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얼굴 한번 안 비치고 밥은 차려놨냐고 묻던 분이 아들이 바람 피운 걸 며느리 탓으로 돌리던 분이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영숙 씨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 미쳤어? 어머니 혈압 있으신 거 알면서 충격받게 왜 그래? 당장 돈 보내. 영숙 씨는 답장을 보내는 대신 그동안 사고 싶었지만 비싸서 장바구니에 담아만 두었던 롱코트를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영숙아. 이제 남 눈치 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살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 살아갑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내가 조금만 더 베풀면 언젠가는 저 사람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언젠가는 고마워하겠지 하고 기대를 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관계는 시소와 같아서 내가 몸을 낮추고 무게를 실을수록 상대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기만 합니다. 내가 바닥에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영숙 씨가 이혼 후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외로움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빠져나간 자리가 허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공간에 나 자신을 채울 수 있어서 너무나 벅찼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 밥 차려줄 걱정 대신 오늘은 내가 뭘 먹고 싶지를 먼저 생각하고 주말이면 시댁 행사에 끌려다니는 대신 좋아하는 등산을 가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주변에서는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자가 늙어서 이혼하면 추하다. 그래도 조강지처가 참아야지. 하지만 영숙 씨는 이제 그런 말들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평화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해안이 보이지 않는 것을 견뎌낼 용기가 없다면 결코 바다를 건널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숙 씨에게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용기 있는 항해였습니다. 썩은 밧줄을 붙잡고 있느라 피가 통하지 않던 손을 놓고 이제야말로 자신의 두 팔로 인생의 노를 젓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끊어내지 못한 관계 때문에 혹은 의무감이라는 이름의 족쇄 때문에 속이 문드러지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지 마세요. 여러분이 희생해서 유지되는 평화라면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인내심을 담보로 한 위태로운 휴전에 불과합니다.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충분히 이타적으로 충분히 헌신하며 사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이기적이어도 됩니다. 아니, 남은 인생은 철저하게 나를 위해 이기적으로 사셔야 합니다. 자식도, 남편도, 시댁 식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입니다. 영숙 씨는 요즘 문화센터에서 수필 쓰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게 보내준 글귀가 참 마음에 와닿아 여러분께도 읽어드리고 싶네요. 나는 그동안 내가 양초인 줄 알았다. 내 몸을 태워 주위를 밝히는 게 내 소명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다. 나는 양초가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어야 했다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온전하게 반짝이는 별이 되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만약 그 대답이 망설여진다면 내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낡은 밧줄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멈추는 것이 나아가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끊어내는 것이 있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말이죠. 여러분의 홀로 서기가 외롭지 않기를, 그 길이 눈부시게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래놀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평안한 밤 보내세요.